경기도가 결국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천과 김포, 인천에서는 계속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을 통해 부천시의 대응 상황을 직접 살펴봅니다. 부평, 계양 지역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인천시가 정부 그리고 셀트리온 등의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장덕천 부천시장과 사전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재 부천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또 지자체의 대응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4천여 명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어제까지 3,445명,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 경기의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한 숫자고요. 네. 부천만 보면은 1,177명이 어제까지 검사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 피해가 지금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초기 이태원발 지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는데요. 이 확진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 작업 환경이 좀 또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또는 약간 불량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고, 식당이나 흡연 장소 등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 없이 좀 사람들이 모여서 접촉했던 그런 몇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 물류센터여도 만큼 이 확진자의 동선 등의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적을 때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88번 확진자까지 전체가 이미 어저께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오늘도 지금 몇 명 끝나고 지금도 나머지 부분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또 이게 역학조사를 부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나 또 경기도의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택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택배로 인한 지금 감염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택배가 포장되고 또 집에 배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바이러스가 혹시 묻더라도 생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택배 회사에서도 이거를 배송하는 과정에 택배 포장을 마치고 나면 또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발표대로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그렇더라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택배 포장 벗기고 나서 손 씻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물류센터 인근의 부천 중동 콜센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콜센터는 건물 내 층간 이동을 제한해 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감염 가능성은 얼마나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추가 감염 우려에 대해서가 좀 있긴 한데요. 콜센터는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좀 관리해 왔던 곳이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좀 잘 지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쿠팡에서 일했던 콜센터 직원이 확진되면서 지금
옆자리 인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함께 검사했는데 3명은 음성이 나왔고요. 어제 콜센터 그 7층 같이 근무하던 7층 근무자들 전체 포함해서 한 1,200명 정도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검사 결과 다 나오진 않았는데 절반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다 음성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콜센터 확진자가 감염 초기고 그리고 또 일찍 검사가 진행되고 해서 네. 추가 감염은 좀 물류센터와는 전혀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천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도 있고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뭐 6월 2일까지는 지금 일단 그 학교들 개학이나 뭐 기타 그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대한 조치를 취해두기는 했는데요. 지금 물류센터나 추가적인 아마 뭐 물류센터 직원들 확진 외에 그로 인한 또 전파가 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대한 조사와 또 그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가 확실히 되고 과거 같이 좀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는 점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일주일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약해 보면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지만 무증상 전파 등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이 상황에 따라서 다소 연장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까지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 집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3일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건데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짚어보면요.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2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8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전했습니다. 82명 가운데 물류센터 직원이 63명, 가족 등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는 인천이 38명, 또 경기도가 27명, 서울이 17명 등입니다. 이날 오전 발표 때까지만 해도 69명이었는데 3시간 만에 13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내 감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발표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노래방, 또 주점 등 감염 경로가 점차 다각화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28일 오후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는 사실상 2주간 영업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N차 감염이 계속 펼쳐지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28일 오전에는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2차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의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김포시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확진자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에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가족 3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까지 일가족 3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해당 남성은 자택과 지역 식당, 약국, PC방 등 여러 곳으로 좀 전전하면서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지난 16일 저녁에는 김포 구례동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갈비 식당에 1시간가량 머물렀지만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식당에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 머물렀던 방문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도 이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을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여건의 공간이라면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예. 네, 일단 중대본은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 노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정해진 물량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이 아프면 쉬기 같은 일반적인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할 것을 좀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확진 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시작해 부천 뉴베이스 타워 건물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이곳 7층, 건물 7층에서 콜센터 정규직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던 20대 직원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주말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이 환자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서 이제 장덕천 시장의 말처럼 해당 콜센터가 이미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잘 지키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요.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물류센터처럼 대규모 확진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부천시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이게 더 큰 범위로 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돌입을 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지만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4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면 전환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부천과 부평, 또 계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학부모들은 이 길어지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가 시작됐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등교 하루 만에 다시 문을 닫은 겁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고3을 제외한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243곳을 28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개학을 기다려온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등교 중단 소식에 당황스럽다면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워킹맘이기는 한데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고 계셔서 사실은 연기하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맞벌이 가정도 많으니까 뭔가 뾰족한 대책 없이 계속 연기도 뭐 무기한 연기도 아니고 찔끔찔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어려운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도 우선은 좋지만 그래도 일단은 휴교를 해가지고 정상화 됐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부평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다 보니 27일부터 등교를 시작한 학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학교 현장에서는 거리 두기와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손 씻기, 또 마스크하고 발열 체크하는 4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급식하고 화장실에 좀 더 철저하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 외에 보조교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하고 급식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다음 달 2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한 뒤 다시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 하지만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등교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됐는데요. 관광객들이 계양산을 찾을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난관을 겪으며 개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양산성 박물관.
하지만 문제를 딛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에는 계양산성에서 발굴한 유물 등 240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목간과 원저단 경호 등 계양산성을 대표하는 삼국시대 유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계양군은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된 상황, 박물관과 계양산성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계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이 넘게 사용해온 산성이기도 합니다. 계양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저희 계양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계양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계양산성과 함께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정부 그리고 셀트리온 등의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비전 선포식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바이오 헬스 부문 스타트업 기업의 집중 육성. 박영선 장관은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주력의 시대를 여는 오늘 그 첫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선포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사업에는 신한금융과 셀트리온도 함께합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49억 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선배 기업인으로서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송도는 이미 판교를 이기고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비싼 땅이지만 기숙사 대폭 지을 겁니다. 그런 노력 틈틈이 해가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인천시. 인천시의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가 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 선박이 오갈 수 있는 곳이지만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분단 70년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7월 한강하구 시범 항행에 나설 계획이며 9월에는 중립수역 내 무인도, 유도까지 항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한강하구 조사에도 직접 나섭니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중립수역 항행을 한 차례 추진했지만 당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립수역 호합해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70대 남성이 28일 오전 10시쯤 부평구청 7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은 지난 26일 부평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평구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여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햇볕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세를 올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에 육박하며 덥기까지 느껴지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중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벼락을 동반한 소낙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